자, 2주 동안 별일 없었죠? 비 피해 없지요? 좋은 동네 사니까 그렇구나. 예, 동네는 좋은 데 살아야 돼. 나는 물 푸다 왔어. 자, 날씨는 우중충하지만 마음만큼은 아주 쾌청한 날씨로 시작합시다. 오늘 조세총론이죠? 오늘 처음 조세총론 문제하고 취득세 일부까지 나갈 겁니다. 4번에 맞춰서 진도 끝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쉬는 시간 지켜주시고, 예. 자, 쾌청한 여름 날씨 생각하면서 갑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하고는 여기서 수영복 입고, 여기는 수영복 입는 데가 아니야. 그냥 맨몸으로 다니는데, 무인도에서. 자, 이제 하나씩부터 들어가는데, 여러분 20쪽에 보시면 조세총론 20쪽에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나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34회 시험에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요거는 영순이라고 그랬어요. 영순이 출제될 확률이 아주 없다가 아니라니까. 영순이는 순서를 따지지 마라. 그냥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순이. 예?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더듬고 갑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세 총론은 세금에 대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약집 14쪽에 보시면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다 공부하려면 힘드니까 항상 공부해야 될 거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서 세목별로 할 거 몇 가지, 5가지.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 필수로. 우리가 공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건 필수고, 이거 낼 때 따라가는 게 부가세잖아. 그죠?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답을 찾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뭐예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시점,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 그게 성립 시기예요. 그래서 세금마다 다 달라. 그리고 납세 의무 확정 시기는 뭐냐?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 언제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 세금이 얼마다, 그리고 어디에 내라, 이런 것이 다 확정, 결정되는 시점을 확정시기라고 하는데, 확정시기는 간단해요. 왜? 세금을 누가 계산해서 내느냐?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내는 걸 신고납부라고 하죠. 그런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결정되는 거야. 근데 하나 또 있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하지 못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계산하는 걸 결정이라고 그래요. 결정은 뭐라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계산하는 걸 뭐라고요? 결정. 그럴 때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이 된다. 그런데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세금마다 틀리죠. 첫 번째,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취득하는 때. 그럼 취득 안 했으면, 취득하는 행위가 없으면 취득세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취득세는 신고납부예요. 납세 의무자가 본인이 계산해서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금을 계산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신고하죠. 그럼 신고를 하면 그때 확정이 된다. 끝나버려요. 이해가세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죠?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럼 등기 등록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는 없죠. 예,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본인이 부해야 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세금을 본인이 계산하잖아.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부할 때,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그럼 재산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 중에 하루,
언제가 되면 6월 1일 그날을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할 수 없어요. 재산세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 과세권자가 계산하는 걸 뭐라 그래? 결정하는 때. 계산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6월 1일 날이 되면. 그죠? 그리고 이것도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잖아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뭐하면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신고납부세금은 신고할 때,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하면 확정. 양도소득세,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 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모든 번은 소득세는, 여러분, 소득이 있을 때마다 세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기간을 딱 정해놨어. 그럼 1년 동안에 발생한 이익을 합쳐서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과세 기간이 어떻게 해야 돼?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해가 안 간대. 아니, 오늘 부동산을 뭐 했으면, 예? 과세 기간이 소득세는 1월 며칠?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잖아요. 근데 오늘 언제야? 7월 14일? 15일? 좋아. 오늘 부동산을 뭐 했어요? 양도했어. 그럼 양도소득세 했죠? 근데 요거 가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또 사고 팔고 하면 양도소득세? 아니야. 사업이니까. 사고 팔고 여러 번 하면 사업이잖아. 그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 종합소득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어떻게 봐야 돼? 끝나 봐야 될 거 아니야. 끝나야 양도소득세로 끝나는지 종합소득세로 내는지 결정되겠죠. 그래서 모든 소득세는 기간이 뭐야 돼? 끝났을 때 납세 의무가 뭐한다? 생긴다. 성립. 네? 양도소득세 양도할 때 아니에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뭐 하는 거야? 세금 계산해서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세금은 필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지방교육세하고 뭐는 농어촌특별세, 얘는 따라가는 세금, 부가세죠. 얘네들은 정체성이 없어. 얘들은 여기 낼 때 따라가잖아. 이걸 뭐라 그래? 얘들이 볼 때 이걸 뭐라 그래? 본세. 그럼 얘들이 볼 때 이걸 뭐라 그래? 부가세. 그죠? 그래서 얘들 따라가 모든 게. 그러면 지방교육세는요, 취득세 낼 때 따라가는 뭐는? 지방교육세는 얘 따라가.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 성립. 그리고 취득세 낼 때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는 언제 확정돼?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신고할 때 따라서 확정된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하는데, 여기서 요 칸이 좁으니까 줄였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그랬죠?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할 때 따라서 성립하는데,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을 2글자로 뭐라고 표현해? 본세. 이래도 되는 거예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아니면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 의무가 뭐할 때? 성립할 때 따라서 성립한다. 그럼 확정도, 여러분 이것도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입니까? 고지서 나가는 보통징수입니까? 예? 예.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야 고지서 나오는 보통징수예요. 따라가. 취득세 낼 때 따라가면 신고납부, 재산세 낼 때 따라가면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징수. 얘들은 본세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지방교육세 언제 납세 의무가 생겨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면 따라서 확정된다. 아니면 본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될 때 따라서 확정된다. 조금 더 붙여서 얘기하면 재산세에 부과되는 뭐는? 지방교육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과세, 재산세 따라가니까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그래도 되고,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 아니면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 이해가세요? 그럼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뭐는 지방, 교육세는,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하죠. 이거 따라가 얘도. 그래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확정되면 따라서 확정이 된다. 농어촌특별세도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하고 확정이 되면 따라서 확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조세 총론은 이거 말고 다른 세금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우리는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세요. 20쪽에 대표 유형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뭐하고 취득하고 60일이 되는 때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거지.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취득하는 때.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초과 환급 가산세는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 납세 의무가 생긴다. 성립. 지방소득세, 여러분 지방자가 붙었죠? 여러분 이해할 때 소득세는 두 군데로 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국가로 내죠. 국가에 낼 세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 별도로 내는 게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100만 원이다. 그럼 국가에 100만 원 내죠. 거기에 10% 얼마? 10만 원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내야 된다. 그게 지방소득세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가 나와야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할 때 따라서 성립한다. 부가세는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소득세가 나와야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그래서 맞고, 다음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는 때, 거기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그랬죠. 거기까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본세,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수시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뭐한 때? 발생한 때.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1번도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틀린 거 인지세라고 그랬죠. 여러분 부동산 관련 인지세는 문서 작성할 때 소유권 이전할 때, 소유권 이전, 사고 팔 때 소유권 이전하죠. 그때 인지 붙여야 돼. 수입증지. 그래서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뭐할 때,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도 됩니다. 2번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예정신고. 중간연합하는 소득세는 중간연합이 기간이 끝났을 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나와야 계산하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가 나오면 법인이 벌은 건 법인세, 개인이 벌은 건 소득세, 법인세 낼 때도 지방소득세 내는 거예요. 맞고. 5번 재산세에 부과되는 뭐는 지방교육세는 따라가죠. 뭐 따라가? 재산세 따라가야지. 그럼 과세 기준일이 언제? 6월 1일.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번에 틀린 건 4번 보세요. 2번에 4번 지문. 취득세 언제 납세 의무가 생겨요? 취득한 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건 신고기한이고,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취득하는 때. 자, 3번 갑니다. 다음은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소득세는 이렇게 헷갈려요.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뭐 할 때? 끝날 때. 소득을 지급하는 때.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뭐 할 때? 끝날 때. 여기 소득세 앞에 종합소득세라고 나오든, 아니면 뭐 양도소득세라고 나오든, 아니면 그냥 뭐 소득세라고 하든 과세 기간이 뭐 할 때? 끝날 때. 그럼 2번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6월 1일. 2번 틀렸죠. 상속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는 증여받은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뭐할 때, 끝날 때,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항상 답은 우리가 공부하는 5가지 중심으로 물어본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4번에 보시면 틀린 거 4번 지문 보세요. 4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느냐? 아니에요. 예정신고라고 그랬죠? 예, 그럼 뭐야? 예,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에 말일, 예정신고는 말일, 예? 말일 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다. 예정신고.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죠? 그건 신고 기한이고, 예, 양도일에서 가는 달 말일이 되면 납세 의무, 예정신고는 그렇게 갑니다. 됐어요? 예, 요렇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다른 거 나왔어도 요렇게 5가지 중심으로 정리하면 되고, 이번에는 이제 납세 의무 뭘로 가요? 확정으로 간다. 납세 의무 확정도 갑니다. 5번. 자, 5번 22조.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 뭐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는 때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보는 세무. 이게 특별한 거 딱 하나예요.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고지서 나오죠?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죠? 예, 이때는 부가주의 결정, 고지서 발부한 건 없었던 걸로 보고, 그때는 언제?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건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럴 때는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그런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럼 참고로 양도록세는 언제? 신고하는 때 신고 납부니까. 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죠? 그럼 신고할 때 확정. 취득세 신고 납부죠? 신고할 때 확정. 재산세는 고지서 나오죠? 과세권자가 결정, 계산하면 확정.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고지서 나오는데 예외로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그럼 6번의 답 몇 번이에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부가 징수하는 것은, 자, 여러분, 취득세는 원칙이 뭐예요? 신고 납부. 안 하면 뭐부터? 가산세부터서 고지서 나가면 보통 징수로 갈 수도 있다. 원칙은 뭐고?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부터서 고지서 나가요.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 그것도 붙어. 그러니까 취득세는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면 그거 끝.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가.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또 뭐? 가산금, 그것도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신고 납부도 되는데 예외로 보통 징수도 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신고 납부가 아니라 뭘 물어봤어요? 보통 징수만, 그러니까 관계없죠? 예, 두 번째 등록면허세 뭐요? 신고 납부 원칙. 성실하게 안 하면 뭐부터? 가산세부터서 고지서 나가죠? 보통 징수로 갈 수도 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뭐예요? 고지서. 그죠? 근데 예외로 선택하면 신고 납부도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뭐야?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가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재산세는 처음부터 고지서 나가. 신고 납부란 건 있을 수가 없다. 재산세는 무조건 고지서 받고 낸다. 안 내면 가산금 붙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3번. 자, 그러면 7번 갑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 확정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잘 보세요.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정부에 뭐하면 신고를 하면 그대로 결정되죠.
맞아요. 2번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액에서 정하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않으면 성실하게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어떻게 해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고 그랬죠. 결정. 이해가세요? 예,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서 확정이 된다. 원칙은 뭔데? 신고하면 확정되는데 성실하게 안 하면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맞죠? 예? 그럼 소득세만 그래요? 2번 취득세도 똑같잖아. 취득세로 납세 의무자가 뭐 하면? 신고하면 확정되죠. 그런데 성실하게 뭐를 안 하면? 신고 납부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죠. 네, 이렇게 보통 징수를 한다. 맞고 3번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뭐 할 때? 계산할 때 확정이 된다. 맞죠? 그럼 납세 4번 납세 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을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 무한한 경우 신고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 무할 때 신고를 할 때 그때는 확정이 된다. 맞죠?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할 때 확정이 되고 고지서 발부한 건 없었던 걸로 보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5번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 무할 때 신고할 때 뭐한다? 확정. 틀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혼동돼. 상속세 증여세는 누가 계산해? 세무서장이 계산해.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세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서장이 계산해, 국가가. 그런데 다만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이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어. 협력 의무. 다시 한번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받을 상속인은 누구누구가 돌아가셨는데 남겨둔 재산은 뭐가 있다. 이해가세요? 이거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 이때 성실하게 신고 안 하면 가산세부터. 이해가세요? 그리고 세금은 누가 계산해? 세무서에서 계산해. 상속받은 걸 상속받은 사람이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세금 계산하는데 계산하기 전에 남겨놓고 돌아가셨다고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해서 6개월 안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때 신고를 성실하게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도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 붙는 거예요. 증여세도 똑같아. 증여받은 사람은 무엇을 증여받았다고 세무서에 뭐 해야 돼요? 신고서 제출해야 돼요. 그럼 세금은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언제까지 내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지. 납부서가. 이해가세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자꾸 헷갈려. 정리가 안 되면 상속세 증여세는 국가가 세금 계산하는 결정할 때 확정되는 세금이다. 다만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된다. 상속세는 몇 개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안에 신고를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이해가세요? 예? 자, 그래서 지금 5번 보세요.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신고할 때 아니지. 언제 확정돼?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어요? 예, 이렇게 점검하시고 다음 이제 이번에는 납세의무 소멸. 여러분 요약집 15쪽에 보시면 납세의무 소멸이 뭐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예, 여기 보실래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사유는 몇 가지야? 이렇게 5가지. 첫 번째 뭐죠? 납부라는 얘기는 세금을 내라 그랬는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뭐 했어요? 납부했어. 그러면 납세 의무 끝났죠? 예, 그러니까 끝났고. 충당은 뭐요? 메꿨다. 이게 충당이에요. 여러분 세금 많이 냈으면 뭐 해야 돼? 국가로부터 환급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환급을 해주려고 국가가 환급해 주려고 봤더니 여러분이 다른 세금 안 낸 거 있어. 그러면 여러분한테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직권으로 여러분한테 환급 안 해주고 안 낸 세금 있죠? 거기에 뭐 한다? 메꿔. 이게 뭐야? 충당. 그럼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납부한 거랑 똑같죠? 이해가세요? 여러분은 환급 받아야 되는데 환급을
안 받고 안 낸 세금에 그걸로 뭐 한다? 국가가 메꿔 충당.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물어보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메꿨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납세 의무가 뭐 한다? 소멸된다. 그래서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미납세 안 낸 거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이야 직권,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고 바로 메꿔요. 이해가세요? 다음 세 번째 부가취소가 뭐야? 적법하게 절차대로 부과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부과됐던 걸 과세권자가 다시 뭐하면 취소, 그죠?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취소는 소급해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납세 의무가 없는 걸로 본다. 다음 제척기간이 뭐예요? 제척기간은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그게 부과권이라고 그래서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척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기본 5년, 7년, 10년, 15년이 있어요. 좀 이따 볼 건데 그 기간 내 내라고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을 내라 하는 게 무슨 권? 부과권. 세금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동안 부과 안 하고 지나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 자, 소멸시효는 뭐예요? 소멸시효는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뭐예요? 세금을 안 내. 그러면 강제로 뺏어야죠. 그게 징수야. 강제 징수. 뭐를 해야 돼? 압류. 압류를 해서 세금 걷어가야죠. 네,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 그래서 기본은 몇 년? 5년. 그런데 국세가 5억 원 이상이면 10년. 지방세도 5천만 원 이상인 세금은 10년. 그럼 5천만 원, 5억 원 미만이다. 그럼 기본 몇 년? 5년. 이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우리는 시험에서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소멸사유 몇 가지? 5가지. 여기에서 하나 살짝 바꿔놔봐. 이거 살짝 빼놓고 여기에다가 납세자 뭐 사망. 여러분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안 내고 사망했어요. 세금 내야 될 의무 없어져요? 아니야. 상속인한테 귀속돼 절대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대신에 뭐라고 그래 또? 결성금 처리. 결성금 처리 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 재산에 압류를 하려고 했더니 압류할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세금 못 받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한테는 얘기 안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손실 처리해. 결선 처리. 납세 의무자가 재산이 없으니까 못 받아 손실 처리했어요. 근데 납세 의무자는 지금 몰라. 그죠?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부동산 사서 뭐 해놨어? 등기해놨어.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납세자 부동산이 생겼죠. 그럼 결손 처리 뭐하고? 취소하고 바로 납세 의무자 부동산에 압류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다. 없어지는 사유는 요 몇 가지? 5가지.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정리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납세 의무 소멸 사유 5가지인데 지금 첫 번째 2번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있을까? 2번 어떨 때 납세 의무가 없어져? 납부. 두 번째 뭐? 충당 메꿨잖아요. 부과됐던 게 뭐가 됐어? 취소. 소멸시효 완성. 하나가 뭐야? 제척기간. 이 5가지 사유가 세금 없어지는 사유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제척기간,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상속세하고 뭐는? 증여세 있죠? 네? 상속세, 증여세는 공짜잖아요. 요건 제척기간이 몇 년? 15년. 제일 긴 거 15년까지 추징할 수 있다. 여러분 누가 돌아가셨으면 상속받은 사람은 남겨둔 재산이 뭐뭐뭐입니다 라고 과세표준 작성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신고서에 기재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 그런데 신고할 때 누락이 됐을 수 있죠. 부족하게 신고했죠. 나는 착각이야. 그건 본인 생각이고 국가에서는 너 세금 떼어먹으려고 줄인 거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15년. 이해가세요? 제일 긴 거 15년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착오다 그랬을 때만 10년. 그런데 이건 상속세 보고 증여세고, 그럼 상속세 증여세 말고는 뭐야? 예? 상속세 증여세 말고 그 외에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뭐 국세나 지방세 있죠? 여기 상징적인 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 그럼 몇 년? 아까 상속세 증여세는 15년, 요거는 10년. 이해가세요? 10년. 그리고 최근에 많이 물어보는 게 아까 여기 소득세 신고를 해야 그거 보고 지방소득세 계산하겠죠? 네? 소득세 과세표준 나와야 그거의 10%를 뭐 지방자치단체 내야 될 지방소득세 계산해야 되는데 소득세 신고 기한에 뭐를 안 했어요? 신고서 제출 안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몇 년? 7년이야, 7년. 신고 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몇 년? 7년. 그 외에 일반적인 건 5년. 그래서 우리 상징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상속세 중에서는 제일 긴 거 15년, 나머지 세금은 10년. 여러분하고 나하고 부동산 사고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취득세 내고 나는 뭐? 양도록세. 근데 우리는 15억에 거래해놓고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얼마로? 10억으로. 그래서 나는 양도록세 조금 냈고 여러분은 무엇 조금 냈어요? 취득세 조금 냈죠. 이게 사기야, 사기. 그럼 몇 년? 다운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동안 가슴 조이고 살아라. 왜? 10년 안에 추징될 수 있으니까. 근데 몇 년 지났으면? 다운계약서 작성했는데도 몇 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으면 세무서 앞에다가 플랜카드 걸어도 된다니까. 나 세금 포탈했지롱 이렇게 놓고 몇 년 지났다. 그럼 세무서에서 보니까 진짜로 몇 년 지났어. 알아도 세금 내라고 할 수. 그게 제척기간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상징적인 거, 제일 긴 거 15년, 그리고 10년 이렇게. 자, 그럼 문제 봅니다. 납세 의무 소멸. 그래서 8번 23페이지 보면 대표 문제 볼까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그랬죠.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네. 상속세 증여세가 아니죠. 사기 등으로 상속세 증여세 포탈은 몇 년? 상속세 증여세 몇 년? 15년. 그거 말고는 사기 그러면 10년. 답은 몇 번? 4번. 이해가세요? 그렇게 보시고 8번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걷어가는 거,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 징수금 하면 먼저 세금 안 내면 압류 등을 해서 공매 처분안에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그걸 체납, 처분비, 그리고 지방세 세금 있죠. 그리고 세금을 고지서 발부했는데 고지서 받고 안 내면 이자부터요. 가, 산, 금 요 세 가지다. 그래서 징수금 거기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 몇 개인가? 첫 번째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 납부했거나 뭐 충당 메꿨으면 없어지는 거 맞죠? 지방세 징수권에 징수 걷어갈 수 있는 소멸 시효가 완성됐으면 다시 압류할 수 없다. 없어지는 거 맞죠? 그럼 회사와 회사가 뭐 했어요? 그럼 없어지는 회사가 안 낸 세금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회사 앞으로 승계가 돼.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죠? 다음 네 번째 제척기간이 뭐죠?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죠. 그게 만료가 됐다는 얘기는 끝났죠. 그럼 납세 의무는 뭐 한다? 소멸, 없어져요. 그럼 납세 의무자가 뭐 했습니까? 사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상속받는 상속인한테 귀속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건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니은 몇 개? 3개. 그러면 9번도 소멸 사유가 아닌 거 몇 번이 될까? 5번. 납세자가 뭐? 사망해서도 없어지는 거? 그럼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어려운 건데. 자,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 제척 기간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징수권 소멸 시효와는 달리 진행되거나 중간에
중단되거나 멎었다가는 정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그래서 두 번째죠. 그때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하는 어떤 결정 경정도 할 수 없다. 맞아요? 예. 2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도 되죠. 그런 세금 종부세 말고 그 외에 신고하는 국세,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야?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죠. 예, 이런 세금은 가로 밖에 뭐라고 그랬어요? 해당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 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기산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신고 기한하면 그것까지는 기다려 봐야 돼. 예? 근데 그때까지 뭐가 안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다음 두 번째 3번 종합부동산세 제척 기간은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죠? 과세 기준일 6월 며칠 1일 날이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기본이 5년. 다음 4번 소득세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척 기간에 해당 소득세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간이다? 예, 과세표준 신고 안 했잖아요. 몇 년? 7년, 7년. 5년이 아니라 몇 년? 7년. 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몇 년? 7년.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 또는 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그죠? 예,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상속세,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제일 긴 거 몇 년? 15년. 맞죠? 예,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11번은 참고로 보시고, 참고로 11번도요 틀린 것만 볼게요. 니은 취득세는 뭐야? 신고납부가 원칙이죠. 취득세 신고납부가 원칙이죠. 예, 그런데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 고지서 나온다. 틀렸죠. 다음 디귿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신고할 때 확정. 틀렸잖아요. 시장 군수가 세금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죠. 신고납부 세금이 아니니까. 틀렸죠. 예? 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럼 참고로 니을 보세요. 2023년 2월 며칠 날? 10일 날 상업용 건축물을 뭐 했어요? 취득했죠.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예? 자, 2023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 의무는 자, 재산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 6월 1일 그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해야죠. 부과 안 하고 그 기간이 뭐하면? 지나면 제척 기간이 끝났죠. 그럼 납세 의무는 뭐한다? 소멸. 그래서 2023년도 2월 달에 취득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언제 날짜야? 재산세는 6월 1일 날 납세 의무 성립시키잖아요. 6월 1일부터 몇 년 앞으로? 5년이면 5월 31일. 언제? 2028년 6월 1일이 아니라 하루 전날 5월 31일까지 부과를 해야지. 안 하고 지나면 소멸시효가 된 거죠. 저 제척 기간이 끝난 거죠. 5년. 그래서 납세 의무는 뭐한다? 소멸된다. 맞습니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개? 2개. 니은하고 뭐? 디귿. 그럼 12번 볼게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사항 옳은 거. 재산세 납세 의무는 언제죠? 6월 1일 날. 다른 말로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맞죠? 예? 그럼 2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잖아요. 틀렸죠? 고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3번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신고할 때가 아니라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계산하면 확정이 된다. 틀렸고
법인 합병할 때 납세 의무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는 납세 의무가 뭐한다? 소멸한다. 법인 합병했을 때나 납세자가 사망했어도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없어지는 거 아니다. 합병은 남아있는 회사 앞으로 승계되고 사망했을 때는 상속받는 사람 앞으로 이전되니까. 그죠? 5번,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소득세가 나와야 지방소득세 계산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소득세 신고 안 하니까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방소득세도 자동적으로 계산 못하죠. 이건 제척기간 몇 년? 7년이다. 7년. 됐습니까? 예. 그래서 13번 보시면 13번도 틀린 건 5번 지문 보세요.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죠? 종부세는 고지서 나오지만 신고 납부할 수 있잖아. 신고함에 있어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가죠?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하죠? 근데 신고하겠다 그리고 뭐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어요. 그래도 무신고가산세 적용 안 해. 이해가세요? 왜? 이미 뭐 나갔으니까. 고지서 받고 안 낸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얘는 뭐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죠? 요건 성실하게 안 했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거예요. 뭐만 안 붙어? 신고 아예 안 했을 때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다. 왜? 고지서 받고 안 낸 걸로 보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종부세에서 제일 많이 기출문제 나온 지문이 바로 그거야. 종부세는 원칙이 고지서 나오는 부가주의인데 납세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래 놓고 뭐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을 한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14번도 5번. 왜 틀렸나 보세요. 5번. 예. 납세 의무자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는 납세 의무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한테? 상속받는 상속인한테 승계가 된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5번 틀렸습니다. 예,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그 중에서도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가 중요하다. 자,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